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죠. 네, 오늘 원래 수업할 때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해가지고 부랴부랴 찍어서 올립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랑 대주제 4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를 공부할 거고요. 익히 우리는 여기를 이제 서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사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그리스 세계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즉 마케도니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8은 크게 그리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그리스와 이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요.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는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된 국가 형태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도시 국가라고 하는 폴리스를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학습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종교 생활의 중심지인 아크로폴리스와 광장인 아고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폴리스, 도시 국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대표적인 도시 국가였던 이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테네부터 살펴보면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에요.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공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평민들 정치 발언권을 요구하면서 이제 등장했던 지도자들이 우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솔론과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다음 뒤에 나오는 이제 클레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왜냐하면 여기 부유한 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요. 일단 재산에 따라서 정치적 권리를 차등하게 분배한다. 그래서 금권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솔론을 중심으로 이제 나왔던 그런 아테네 모습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참주정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민중의 지지를 참주가 등장을 한다라는 건데요. 참주는 약간 일종의 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못했고요. 기원전 5세기에 들어서 등장했던 클레스테네스가 이제 클레스테네스 때부터 이제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00명의 평의회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500인 평의회는 여기 첫 번째 사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에 따라서 50명씩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 500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오케이? 예전에는 각 부족별로였다면 아예 그 지역별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 부족 분산시키겠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도편 추방제를 이제 설치를 해서 민주정치의 도입에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편 추방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도편 개수가 최다이면서 6,000표 이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관련된 송사의 의무를 연린에 정리하고 10년간 이 아테네 도시를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주정,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참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클레스테네스의 모습입니다. 클레스테네스 같은 경우는요, 요때 플러스로 좀 알아두시면 미리 좋은 게, 클레스테네스 같은 경우는 요때 뒤에서 이야기할 페르시아
전쟁을 겪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페르시아 전쟁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를 맺게 돼요. 폴리스들을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이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페리클레스. 네,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클레스테네스보다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델로스 동맹 같은 경우에는 델로스 동맹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이제 그 델로스 섬에다가 모아놓는 건데요. 여기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 기금이 다 아테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테네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까 페리클레스 시대 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부유해집니다. 부유해지다 보니까 모든 성인 남성들이 시민 민회에 참석하게 되고,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민회에 참석하는 권리를 추첨제를 통해서 이제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추첨에서 들어간 남성들한테 아예 수당까지 줄 수 있는 수당제도 마련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그 델로스 동맹으로 마련된 그 기금을 바탕으로 우리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가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올림픽 성화도 아마 여기서 따와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도 이때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반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분명한 또 민주 정치였다. 왜? 여성 그리고 노예들에게는 참정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500인 평균의 클레이스테네스 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민회에 참여를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성인 남성이 되는 건 이제 페리클레스 때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돈을 주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테네와는 다른 정치 체제를 보인 게 이 스파르타인데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도리스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형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복을 했다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였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테네 같은 경우에 시민이 대다수예요. 하지만 스파르타 같은 경우 시민이 굉장히 소수였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아테네와 다르게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요, 스파르타에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걸 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교육 제도였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에 대한 차별도 이렇게 나와 있죠. 소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즉 남녀 차별은 스파르타나 아테네나 동등했지만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 같은 것들은 명확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 세계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지만 몰락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바로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줄여서 그냥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누구랑 싸웠다? 당연히 페르시아랑 싸우겠죠. 이때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될 텐데, 요때 이제 왕이 다리우스 1세였다.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그리스와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똘똘 뭉쳤던 이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아테네가 아까 무슨 동맹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크게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이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의 전, 요 두 가지의 전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델로스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델로스 섬에다가 모아놓았다. 이 델로스 섬에 있는 기금을 나중에 아테네가 가져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망한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겠는데요. 왜 망했을까요? 기금을 다 아테네가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폴리스들에게 불만도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이 스파르타 등이 따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이 바로 펠로폰 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서 아테네와 크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 안에 있는 그리스 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는데 상처뿐인 승리였죠. 왜? 내전이었잖아요. 전쟁은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전쟁은 해도 손해, 지면 더 손해거든요. 손해이다 보니 그리스에게 내분과 혼란이 있는 건 당연할 것이고, 결국에는 마케도니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즉 기원전 4세기에 아테네는 문을 닫는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복한 군주는 하나만 또 정리하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니에요. 알렉산드로스는 아니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인간 중심적이었고 합리적이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얘기할 때 한 번 더 등장을 할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에는 소피스트, 주관적인 상대성,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에 반대로 소크라테스, 보편적인 진리,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윤리학 사상 시간에 좀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역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림 나와 있죠. 여기 파르테논 신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 누가 중심이었다? 그렇죠. 페리클레스가 만들었다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같은 경우에는 성립 과정 보면은 알렉산드로스가 당연히 동방으로 원정하는 게 큰 역할을 했겠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 기원전 4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 정복하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여기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도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크게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치는 이들은 융합을 중요시해요. 우리 3단원의 서아시아 얘기했을 때도 융합을 하면은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융합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결혼을 장려를 하고요. 현지 제도와 관습을 존중하고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전투는 아까 그리스랑 페르시아 이런 것처럼 이소스 전투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유행했고요. 우리 지도 그때 우리 지난번 아까 수업 시간에 봤지만 이런 동방 원정길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주시고,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는 되게 짧게 지나갔지만 왜 짧게 지나가냐면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아예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는 로마한테 정복을 당해요. 조금만 앞서서 얘기하면 로마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AD 기원 후 30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메모해 두시고요. 세계 시민적인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합을 이야기를 하죠. 특징은 바로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를 융합했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에도 스토아 학파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도 발달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양식? 네, 그렇죠. 간다라. 기억나죠? 간다라 양식 성립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요게 대표적인 이제 헬레니즘 예술인데요. 그 라오콘 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그리스 그리고 헬레니즘, 마케도니아라고 할게요. 마케도니아, 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가볍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기본이 되는 게 폴리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있었죠. 솔론, 그 다음에 페이시스트라토스, 그 다음에 클레스테네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특히 요 둘, 클레스테네스랑 페리클레스 때 중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의 전쟁을 거쳤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요걸 통해서 이들의 흥망 성쇠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물 한 명 나왔죠? 누구요?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을 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의 문화였던 헬레니즘 문화, 특히 간다라 양측에 영향을 줬다는 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내용이 짧게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두 차시에 나누어서 선생님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